자, 먼저 속력과 속도도요. 우리 이거 무엇을 나타내는 개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예요? 바로 빠르기죠. 빠르기. 그런데 속력, 속도 얼핏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속력과 속도를 다른 줄에 썼다는 얘기는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같은 듯 같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동거리 변이처럼 속력과 속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속력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속도는 속력을 알고 나면 쉬워져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빠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빠를까? 측정하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목표 지점을 정해놓는 거죠. 100m. 그래서 이 땅 토끼하고 거북이를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목표 지점, 정해진 거리 100m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누가 먼저 도착하죠, 여러분? 거북이가 먼저 도착합니다. 토끼가 빠르게 가다가 낮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결국 승리는 거북이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생각나는 말, 제가 멋진 말을 들었어요. 수업 시간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토끼가 진 이유는 상대를 보았기 때문에 졌다고 합니다. 나보다 느리네 거북이 저 친구? 방심한 거죠. 그런데 거북이는 목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낮잠을 잔다고 자기도 같이 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 걸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보다 내가 물리 공부를 엄청 잘하고 있어.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보지 마시고 목표를 보시고, 그리고 나는 내 친구보다 뭔가 물리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친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보시고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토끼는요, 낮잠을 자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상대가 늦게 오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식으로 토끼가 거북이보다 먼저 100m에 도착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육상 경기죠. 누가 빠른가?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로 빠르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물리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정해놨느냐? 시간을 정해놨어요.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시간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1초예요. 토끼하고 거북이를 1초 동안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1초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이동했느냐. 1초 동안의 이동 거리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속력의 정의가 되겠어요. 어디에서의 속력의 정의예요? 물리학에서의 속력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토끼하고 거북이를 출발선상에 놓고 1초 동안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끼는 1초 동안 2m를 갔고 거북이는 1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cm, 0.1m를 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은 1초를 주어졌는데 토끼가 거북이보다 훨씬 많이 이동했죠. 그래서 토끼의 속력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속력을 설명한 어쩌고저쩌고 1초 동안의 이동거리라고 하는 이 설명 글이 있죠. 이 설명의 글을 우리가 세련되게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잘하려면 물리학자들이 정해놓은 정의대로 약속대로 똑같이 따라야만 물리학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속력의 정의는 이렇게 물리학자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왜? 물리학을 잘 하고 싶으니까. 이 정의로부터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호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학이 많다예요. 그런데 이 물리학원,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물리학원은 굉장히 복잡한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한 수학은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그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수학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물리가 어려울 거야. 이러한 생각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의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기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력은 영어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리학의 서양의 학문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쓰는데, 속력은 스피드라고 해요. 속도는 veloc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력의 기호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V로 사용해요. 선생님, 속도가 velocity라면서요. 속도는요, 이렇게 벡터 기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 뭔가 이렇게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속력도 V로 사용을 합니다. 자, 속력의 정의로부터 공식을 유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속력은 자,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저희 아들 가르치려고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자, 토끼하고 거북이를 둘 다 1초 동안 뛰게 했죠.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이 시간이 뭐가 되는 거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속력을 구하기 위한 기준량이 바로 시간이에요. 1초. 그 기준량이 어디에 오냐면 수학에서는 이렇게 분모에 와요. 그래서 토끼하고 거북이를 똑같이 1초 동안 뛰게 했죠. 그랬더니 누가 더 많이 뛰었어요? 토끼. 즉 토끼하고 거북이에 무엇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동거리를 비교하는 거죠. 이동거리가 비교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량과 비교량으로 정의가 된 개념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바로 이끌어져요. 수학에 의해서 기준량이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는요, 비교량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속력에서는 1초라고 하는 시간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토끼하고 거북이 무엇을 비교하는 거죠? 이동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설명을 따라왔더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공식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공식은 물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정의로부터 만들어지는 공식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의미는 뭐예요?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기호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동거리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어쨌거나 이동했다는 얘기는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델타 S. 아이고, 제가 말을 먼저 하니까 이동거리는 델타 S. 자, 시간이라고 하면요. 우리 시간은 영어로 잘 알고 계시죠? 맞았어요. 타임. 그래서 타임의 맨 앞에 이니셜이죠? T를 시간으로 쓸 건데, 근데 정확하게는 2초에서 5초까지 이 간격을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2초, 5초 이것은 시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2초라고 하는 시각, 5초라고 하는 시각의 간격, 그래서 시간, 그래서 타임을 시각으로 놓으면 이 처음 시각과 나중 시각의 간격 혹은 처음 시각과 나중 시각의 변화, 그래서 시간은요 델타 T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교과서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체를 그냥 T로 놓고 이동거리 자체를 그냥 S로 놓은 교재도 있어요. 그거는 저자가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저는 시간은 델타 T, 이동거리는 델타 S로 놓을 거예요. 이렇게 델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뭔가 델타가 붙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델타가 있는 것이 더 편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물리를, 그 어렵다는 이 물리학을 배워보겠다고 1강을 클릭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렵다고 피해갈 수만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는 결국 어떻게 표현돼요? 델타 T분의 델타 S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속력의 단위는
단위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공식으로부터 그대로 알아낼 수 있어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속력이죠. 물리는요, 거리의 단위로 뭘 쓰냐면 미터를 써요. 시간의 단위로는 우리 기준이었던 1초, 초를 썼죠. 그렇죠. 초를 쓸 거예요. 미터를 시간으로 나눴어요. 이게 단위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뭔가 미적으로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있어 보이게 미터 퍼 초를 씁니다. 그런데 이 초도 결국은 모국어죠. 기호로 나타내요. 물리학은. 초를 영어로 second, 줄여서 sec. 기호로는 이니셜 S, 요거는 소문자 S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느냐? 미터 퍼 세크라고 읽어요. 주의할 점은 단위에 S가 들어가면 세크, 초예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나타내는 기호로 쓸 때는 그때는 위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S라고 할 때도 이것이 이제 물리학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어느 때는 위치고 어느 때는 세크, 초냐. 단위에 들어가 있으면 초, 그리고 단위가 아니라 무엇인가 위치를 대신하는 이름인 거잖아요. 위치를 대신할 때는 우리가 S, 그냥 위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력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초 동안에 일정한 빠르기로, 제가 일정한 빠르기까지는 적지 않을게요. 일정한 빠르기로 50m를 이동한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뭐 장난감 자동차라고 취급해도 상관없겠어요. 자,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빠르기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자, 2초 동안 50m를 일정한 속도, 일정한 빠르기로 이동한 물체가 있다.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 자, 이 경우에 속력을 구해보세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다고요?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1초 동안의 이동거리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일정한 빠르기로 2초 동안 50m 갔으니까 1초 동안에는 몇 미터를 갔을까요? 그렇죠. 25m를 갔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속력이에요. 속력. 속력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구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식으로부터 구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공식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속력도 어느 때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간단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속력은요. 1초 동안의 이동거리인데 1초, 1이라고 하는 게 붙었다는 얘기는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량인 시간이 분모에, 그리고 비교량의 이동거리는 분자에.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아, V는 델타 T분의 델타 S. 그래서 이제 대입하는 거죠.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얼마를? 25m를. 그랬더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계산을 할 때도 숫자끼리 계산을 합니다. 아이고, 2초 동안에 25m가 아니죠. 2초 동안에 50m를 이동했다고 했죠. 자, 이럴 경우 숫자끼리 계산하면 25, 그리고 뒤에 있는 단위 그대로 써줍니다. 미터 나누기 세크. 그런데 분수 형태로 써주면 조금 덜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사용해서 속력을 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속력 25m/s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위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25m/s라는 얘기는 모든 단위는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25m/s라는 얘기는 그렇죠. 1초 동안에 이 장난감 자동차는 25m를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별것 아닌 단위가 우리한테 정말 큰 정보를 주는 거죠. 1초 동안 25m를 달리는 장난감 자동차예요.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요건 다른 얘기예요. 밀도라는 거.
밀도의 정의가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물체의 밀도를 구해보니까 얘가 3kg per 세제곱미터더라.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긴 단위 본 적 있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밀도라는 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단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 이 물체를 가로 세로 높이 1m씩, 가로 세로 높이 1m씩이니까 부피 1세제곱미터죠. 1세제곱미터를 떼어내서 저울에 재어보면 3kg이라고 하는 질량이 나가는 물체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의 의미, 분모의 1이 생략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이 의미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무심히 마구 지어내진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굉장히 길게 오른쪽으로 판서가 이어져 왔는데 다시 한번 속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인데 물리학에서는 얼마 동안의 무엇? 그렇죠. 1초 동안의 이동거리. 그래서 공식은 델타 T분의 델타 S로 구해진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는 속력이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 들어가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전혀예요. 평균 속력도 어떻게 구하느냐? 델타 T분의 델타 S예요. 속력 어떻게 구하느냐? 델타 T분의 델타 S예요. 다만 일정한 빠르기로 2초에서 50m 이동했다? 속력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 얼마 나왔어요? 델타 T분의 델타 S 해서 25m/s 잘 구했죠? 그런데 2초 동안의 철수가 50m를 이동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달리질 못했어요. 느려졌다가 빨리 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했어요. 중간 과정에서 속력의 변화가 생겼죠. 그런데 그 변하는 속력을 일일이 구하려면 이거 얼마나 복잡하고 짜증나요. 그래서 속력이 변할 경우에는 야, 중간에 계산하는 거 다 귀찮아. 그냥 툭 쳐. 무엇으로? 평균 속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전체 시간 2초분에 전체 이동거리 50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25m/s. 그런데 이 경우는 철수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라고 용어만 평균자를 붙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이든 평균 속력이든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델타 T분의 델타 S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속력을 통해서 개념의 정의로부터 공식이 어떻게 이끌어지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속도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는요. 속력하고 같은 듯 다른데 먼저 1초라고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속력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속력은 이동거리를 비교했잖아요. 속도는 그렇죠. 이동거리하고 대꾸를 이루는 것이 우리 앞에서 배운 변이였어요. 위치 변화. 그런데 이동거리와 달리 변이는 방향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 이러한 개념의 정의로부터 속력은 자, 속력 역시도 변이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속력이 아니고 죄송해요. 속도 역시도 변이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속력과 달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초가 시간이면서 기준이 시간인 거죠. 기준이 어디 와요? 분모에. 토끼하고 거북이를 1초 동안에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비교할 거예요? 변위를 비교할 거예요. 이게 바로 속도의 정의예요. 그리고 단위는 변이든 이동거리든 뭘 쓰죠? 이동거리와 변이의 단위는 미터 써요. 무엇으로 나눴어요? 시간, 초 단위죠. 시간은 초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단위는 미터/s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속도로 물체가 운동했을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델타 T분의 변이. 그런데 이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무슨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된다? 평균 속도. 그러면 그 평균 속도는 또 어떻게 구해요? 전체 시간분의 처음부터 나중에치 직선 쫙. 그게 변이죠. 시간분의 변이로 여러분들이 속도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일정한 속도면 그냥 속도.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속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